네, 오늘 정치화담 여담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또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 메시지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진욱 대변인,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배경을 설명했는데, 자, 김 대변인 보기엔 어땠습니까? 오늘 굉장히 좀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2대 국회 출범식에도 참석 안 했고 작년 24년도 예산 시정연설에도 그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대독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취임하고 3주 만에 이렇게 직접 추경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던 이런 상황들 굉장히 잘하셨고요. 특히 내용적으로도 짧게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임팩트 있는 내용은 다 들어있었다. 특히 이번 추경의 목적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말씀을 잘하셨고요.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마중물을 부어야 할 정확한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일단 이재명 대통령 1인당 소비 쿠폰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소상히 설명을 했는데,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사실 제한된 재정을 쓰는 방향과 관련해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13조 원에 달하는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책정했는데 그것이 과연 이 얼어붙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요, 재정 승수 효과라는 게 있는데 정부가 1조 원의 돈을 재정을 지출했을 때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직접 지출할 때는 대략 8천억, 9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지만 민간에 이렇게 이전성 현금 지출을 할 경우에는 2천억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정된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민생지원금보다 훨씬 더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본인의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민생지원금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양만희 논설위원. 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 짚어보면 경제, 성장 이렇게 강조했는데, 자, 야당을 설득하기에 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강조는 많이 네. 하지만 어차피 각 정치권에서는 판단을 해서 임하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이 시정연설은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첫 연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담길지 궁금했는데 국정 기조라든지 하는 어떤 좀 큰 틀의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을 왜 편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를 설명하는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 사실상 정리하는 내용이고 그다지 세월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정연설은 대단히 실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시정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결국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의 협조 아니겠습니까? 네.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차례 연설 중에 왼쪽에 대통령 보기에 왼쪽에 있는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네. 또 연설 말미에는 야당 의원들의 경우에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앞으로 이제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거나 혹은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막판에 이제 원고에 추가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정도의 국민의힘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그 연설 초반부에 첫 번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여당하고 국민의힘 아니 다른 이제 야당 쪽에서.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박수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반응이 없네요. 쑥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정연설이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롱한 것 아니냐라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이 네. 부분에서는 다소간의 실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 들은 대로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방문, 취임 22일 만에 이루어진 국회 방문은 여야 분위기가 선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당시 분위기도 잠깐 보고 가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듣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 뭐 약간 좀 시무룩하긴 했습니다만 저 정도면 퇴장도 안 하고 좀 예의를 지킨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에 참석해서 연설을 직접 했고 그 과정들 속에서 퇴장할 때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일일이 손을 잡으면서 악수를 하는 이런 모습,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야당의 의원들께도 손을 내밀면서 협치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야당의 의원들께서도 그 손을 좀 잡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좀 모질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야당 의원들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뭐 그에 비하면
야멸차지 않았고 또 상당히 그래도 예의를 좀 지켜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빨리 예결위를 구성하고 또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심사돼서 다음 주 정도에는 빠르게 추경안이 통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인데 어떻게 하자 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던 건가요? 사실 그 대한민국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딴지를 걸 집단이 있겠습니까? 뭐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 살리자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던 것은 이렇게 카메라에 잡힌 것보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만나서 환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을의 위치에서 있게 됐다. 그러니까 잘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 구성이나 지금 전체적인 그 권력 지형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야당에서 대립각을 많이 세웠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도 않았었는데 저는 그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네. 봤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은 박수를 보냅니다만 그런데 이게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되고요.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이 정책적인 제안들과 법사위 원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한 문제들. 듣는 척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그 행동을 옮기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가시적인 결과물들도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 양만희 전수 의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 끝내고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하고 이제 퇴장을 하면서 관심을 끈 장면이 하나 또 있었어요. 바로 이 대학 선후배 사이인 권성동 의원하고 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어깨를 툭 하고 치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네네. 저게 무슨 얘기한 건지 혹시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권성동 의원이 그 부분에서 설명하긴 했는데요. 네. 김민석 총리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그 얘기를 두 번 했답니다, 본인이. 그런데 네. 알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툭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이긴 합니다만은 또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해서 네. 저런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오늘 시정연설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정상이죠.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피켓팅을 하거나 도중에 퇴장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대통령이 입장해서 그 연당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 있었거든요. 네. 관계가 더 좋다면 박수까지 치면서 입법부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해서 뭐 박수를 치면서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끝내고 돌아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통로로 이제 일부러 간 것이겠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몇몇 의원들은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이제 저런 이제 취했던 것이고 저는 좀 주목했던 것이 이제 국민의 의원들 다 만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내려올 때 만나지 못했던 의원들이 대거 이제 몰려와서 악수를 청하고 그랬고 특히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대결하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을 이제 셋이서 자리하고 이제 악수하기도 하고 또 하나 중계가 이제 끝까지 못 보신 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민주당 의원 한 분이 대통령의 팔을 마찬가지로 툭 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의원의 뒤통수가 찍혀가지고 신원이 정확하게는 확인은 안 되긴 하는데 안경을 쓰고 뒷모습 보면 정성호 의원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면 대통령이 퇴장하면서 여러 의원들하고 사실상 사진 찍히는 일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아닌 다른 야당 의원들도 뭐 와서 사진 찍고 또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무소속의 김종민 의원도 사진 찍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민주당 안에서 대통령의 이제 여권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장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정성호 의원 정도면 뭐 대통령하고 서로 좀 툭툭 치고 그럴 수 있는 사이죠. 네, 네. 충분히. 예. 자, 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만큼 추경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넘어야 할 아주 큰 산이 있죠. 바로 원구성 협상입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일단 추경 문제 해결하려면 예결위가 중요한데 예결위원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 문제하고 좀
걸려가지고 이 원구성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일단은 뭐 원 구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법사위와 예결위 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미 그 문제는 22대 국회가 작년에 출범하면서 전반기 원 구성은 사실상 협상을 끝냈고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변화가 있다면 이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었다라는 그 과정이 하나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 또는 예결위원장 자리가 야당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필요한 자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할 때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2+2 회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원 구성에 대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은 지난 전반기에서 협상안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기본이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양보의 여지가 있을지는 뭐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어떤 협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오느냐에 전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뭐 견제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용으로 법사위원장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특히 또 마찬가지로 그 추경안을 심사해야 되는 예결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오늘도 여러 차례 경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빠른 통과를 당부했습니다만 이것을 발목 잡기 위해서 네. 예결위원장을 달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저희가 수용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몫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와 협치의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원 구성의 내용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으려는 것이다. 맞습니까? 오늘 그 시정연설에서 국민의힘의 태도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정책 방향이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위한 방향이라면 적극 협조할 겁니다. 발목을 잡기 위해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24년에 원 구성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는 원래 갖고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법사위원회를 가져가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를 깨고 민주당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원장 가져갔는데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사위원장이라는 특수적 그러니까 체계 자구 심사권이 있는 거잖아요. 법사위원회는. 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이 정도는 국민의힘에 양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견제와 감시를 위한 거지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럼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법사위원회를 우리 당에 줄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약속할 수 있다면 저는 국민의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약속을 받고 뭐 양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행정부는 직진하는 곳이고 그 국회는 그 길이 옳은 길이지 않은 길인지를 비판하는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기능을 존중한다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양보해야 된다. 이거는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추경안이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 빠른 처리가 중요한데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만났죠. 네. 거기에서 좀 얘기가 진전된 게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진전된 것은 없고 좀 전에 들으신 양당의 입장이 그대로 반복된 것 같습니다. 양당의 논리는 이제 들으신 바와 같고, 근데 결국 그 빈자리 5곳입니다. 상임위원장 5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법사위원장 자리와 예결위원장 자리인데 결국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네. 다수당인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6월 국회 안에 그러니까 7월 4일까지가 회기인데 그 안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네. 예결위원장만이라도 먼저 선출하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오늘 오찬 자리에서는 그런 입장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이게 네.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의 답변인데요. 아마 그냥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세간에는 예결위보다는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네. 예결위원장 자리는 이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것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맡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서 요거를 좀 양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 오찬회동 자리에서 확인된 바로는 그냥 계속 가는 것으로. 그래서 2시 반에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번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가급적 강행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